애플과 엔비디아의 하락, 시장 붕괴의 신호탄일까요? 자, 오늘은 한번 이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공부하는 노트 펼치시고 저와 함께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장 끝났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냥 뭐 흘러내리는 막판에 뭐 한시 기점으로 조금 나온 반등은 사실 반등이라고 좀 보기 어렵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버티었다로 보시면 되고, 근데 보시면 오늘 시장의 하락을 이끈 새빨간 두 가지의 섹터가 보이죠. 애플하고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같은 영상은 안 올렸으면 참 좋겠다. 오늘 같은 영상을 올리는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오늘 자, 이 시그널을 보면서 자, 언제나 그렇듯 미주놀은 여러분을 돕는, 그쵸?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러한 시각으로 일단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 여러분 쉽게 넘기면 안 되는 시그널들이 오늘 포착이 되어서 함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저기 책 읽어주는 미주놀이라고요. 저희 미주놀에서 분가된 채널이거든요. 자, 신법 주식. 요즘 같은 주식 시장은 여러분 기법이 아니라 신법으로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미주놀의 정보란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 딱 클릭하셔도 되고, 이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보시면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나요? 개미들이 사면 왜 주식 내릴까요? 이거 주제별로 해서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홍진채 천재죠. 예, 이분이 쓴 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광고는 살짝 이 참 좋은 광고잖아, 이런 광고는. 그렇죠? 자, 마침 오늘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하나 나왔네요. 애플과 엔비디아의 하락이 기술적 투자, 그러니까 이런 테크 투자자들, 우리 일명 나스닥 종목, 일명 서학개미들, 일명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함께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 보시면 저도 애플 주식을 지난 몇 년으로 쭉 지켜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애플은 일정한 고점에서 애플이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락하는 텀이 상당히 길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코로나 그때도 처음에 쫙 올랐는데 애플이 한 몇 개월 동안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진짜 저도 진짜 아침에 먹는 사과도 먹기 싫더라고요. 다른 주식들은 굉장히 움직임이 좋은데 박스권에 갇혀버리니까. 근데 오늘 애플의 짝꿍 오늘 같이 다루는 엔비디아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2020년도에 보면 엔비디아 쫙 올랐다가 거의 한 6개월 동안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정말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애플과 엔비디아 주식의 공통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아티클의 저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엔비디아는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자, 엔비디아의 최근 3개월 동안 이따가 차트 한번 볼게요. 3개월 동안의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일단 아시다시피 이번에 엄청난 어닝 미친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 자사주 매입도 발표를 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인사이더들이 1 빌리언에 해당하는 주식을 팔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뭐야? 제가 또 찾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진짜 또 욕 나오네. 자, 엔비디아 인사이더들이 자, 지금 보면 8월 28일 날, 오늘이 9월 6일이니까 8월 28일 딱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정말 어마무시한 엔비디아 주식을 팔아 치워버렸네요. 이게 얼마치야? 일시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불. CFO 디렉터 인사이더들이죠. 애플은 찾아봤더니 다행히 애플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팔았던 8월 28일 날 기점으로 제가 엔비디아 차트를 딱 봤더니 딱 크로스했던 요때거든요. 8월 28일 날. 야, 이놈들 봐라. 실적 발표 후에 이날이 실적 발표한 거예요.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500불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 이렇게 확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좀 올라가서 배가 좀 아프긴 했겠죠. 하지만 바로 도치 나오고 꼬꾸라지면서 오늘 이들이 팔았던 평단보다 밑으로 빠졌다가 살짝 올라오는, 거의 이들이 팔았던 468불이니까 거의 비슷한 가격대까지 내려왔죠. 여러분, 항상 제가 얼마 전에 그 팔란티어 영상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부자들이 제일 잘 알죠. 그냥 무슨 뭐 말단 직원도 아니라, 그렇죠? CFO, 그다음에 이사들, 그들은 알죠. 자기네들의 스탁이 지금, 자기네 주식이 좀 더 갈까 꺾일까 하는 부분. 괘씸한 놈들. 자, 뿐만 아니라 쭉 보시면 일단 엔비디아 먼저 얘기해 볼까요? 엔비디아의 공매도 비율이 여전히 높아요. 자, 지금 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엔비디아의 쿼터별로 공매도 지금 비율을 지금 쭉 비중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굉장히 지금 이 평균치보다 거의 더블에 해당하는, 이렇게 공매도 비중이 많잖아요. 그러면 주식은 갈 수가 없죠. 오르려고 그러면 계속 찍어내리고 하니까. 애플도 만만치 않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애플이고 이게 엔비디아. 근데 여러분, 애플도 우리가 워낙 애플이 투자자들, 애플 주주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많이 써서 그렇지, 보통 자사주 매입한다면 다 소각시켜 버리잖아요. 애플도 사실은 뭐 테슬라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공매도 비율이 늘 일정하게 유지되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애플처럼 좋은 주식을 왜 공매도 치지? 근데 사실 애플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스티브 잡스 죽음 이후로 치명적 약점을 하나 갖고 있죠. 성장성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기업의 DNA가 혁신과 성장성인데, 성장성이 둔화되다 보니까 팀 쿡이 자기가 장사 잘하는 것으로 버티고 있지만 그 늘 이 부분이 이 공매도 세력들의 집중 타겟이 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애플 요 한번 보세요. 직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애플의 그다음에 엔비디아. 애플, 엔비디아. 최근 몇 개월 동안 요쪽을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원래 박스로 한번 제가 쳐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을 좀 바꿀까요? 자, 최근 여기를 중심으로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한테 반복해서 보여드리냐면, 주식은 이제 심리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를 중심으로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쵸? 엔비디아는 과거에 비해서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 애플은 조금 최근에 들어서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다음 주 앞으로 다가온 아이폰 발표를 앞두고 여전히 애플도 공매도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테크 기술주 ETF 가운데 QQQ 말고 XLK라는 종목이 있어요. XLK.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서 XLK. 다시 XLK ETF입니다. 테크놀로지 ETF예요. 여기 QQQ랑 좀 비슷하죠. 조금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일단 이 ETF에는 보시면 맨 위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비중의 40%를 차지해요. 20% 해가지고. 그 다음에 3등이 엔비디아, 4등이 브로드컴, 그 다음에 아도비, 시스코, 셀즈포스, 그 다음에 뭐 오라클, 뭐 AMD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마소하고 애플이 20%, 40%고 3등이 엔비디아. 자, 근데 요 ETF랑 XLK, 오케이. 요 ETF랑 제가 애플, 엔비디아를 한번 비교하는 차트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3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2020년 코로나 끝에만 하더라도 거의 같이 움직였죠. 여기 보시면, 그렇죠? 여기 보시면 제가 좀 펜으로 좀 그을까요? 펜으로 조금 요걸로 하죠. 오케이. 거의 같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2021년부터 뭐가 튕겨나오기 시작했냐면 엔비디아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좀 꺼졌다가 그리고 다시 2022년부터 그쵸? 2023년이죠 정확하면 올해. 2022년 내내는 거의 비슷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올해 1월부터 다시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서기 시작하죠. 그리고 애플하고 XLK는 여전히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이제 3년 전의 모습이에요. 3년 그래프. 자, 이걸 제가 1년으로 바꿔봅니다. 자, 1년으로 바꿔봤더니 자, 좀 전에 봤던 대로 역시 이때부터 올해 2023년 정확하게는 1월이 아니라 작년 한 10월부터 엔비디아가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쵸 보이시죠? 이때까지는 여전히 애플하고 XLK는 같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애플의 모습만 보이는 거고, 자 6개월 자, 오케이 이거 봅시다. 6개월 모습을 보면 더더욱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가요? 이게 맨 위에가 뭐냐면 엔비디아입니다. 파란 게 애플, 그다음 여기 같이 있는 게 XLK거든요. 점점 엔비디아가 지금 격차를 벌리기 시작하고 있고, 자 한 달 전의 모습을 딱 보면은, 자 한 달 전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한 달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애플이 중간으로 좀 올라서기 시작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최근 5일 바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최근 5일 동안은 이렇게 돼 버렸어요. 맨 위에 게 뭐죠? XLK. 근데 맨 밑에 게 지금 뭐죠? 애플. 애플이 지금 엔비디아랑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그리고 그 밑에 게 엔비디아.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년 전의 이 모습 이제 좀 지울게요. 뭐 3년까지 갈 필요 없시다. 1년 전의 모습, 5일 전의 모습. 1년 전의 모습, 5일 전의 모습. 자, 우린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지금 애플과 엔비디아가 ETF XLK보다도 훨씬 못한 모습을 최근 며칠 동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 핀비지 여기서도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자, 보십시오. 3개월로 돌려볼까요? 3개월 동안 엔비디아는 21.75%. 근데 이번에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 덕을 봤지만 애플은 3개월 동안 고작 2.06% 올랐어요. 테슬라도 13% 올랐는데. 와우. 한 달 전으로 돌려볼까요? 좀 심각해지죠. 한 달 동안 애플은 2.27%, 거의 박스권에 갇힌 거죠. 엔비디아도 3.62%. 일주일로 돌려볼까요? 더 심각해집니다.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3.53%, 애플은 마이너스 0.66%. 자, 애플은 다음 주에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지금까지 애플이 보여줬던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고, 또 하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다시피 클릭해 보면 보세요. 500불을 뚫지 못하고 하방으로 좀 나는 모습인데, 자, 좀 기술적 분석을 보면 보세요. 아직 상승 추세선은 꺾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통 장기적 상승 추세선이 50일이잖아요. 요 선 보이시죠? 요거 좀 진한 오렌지. 근데 애플은 좀 심각합니다. 애플은 지금 보면 추세선이 꺾였어요. 자, 요 선이거든요. 딱 보면 여기 보이세요? 제가 이걸 조금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 확실히 보일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이거 잘 안 보이겠다. 자, 여기 보이시죠? 요 선이 50일 추세선인데 어때요? 오늘 애플이 3.58%, 내일 반등에 실패하면 확실히 추세선이 여기 보이시죠? 요 꺾이는 부분. 이미 오늘부로 지금 추세선이 꺾여져 버렸어요. 웃잔다냐. 190불을 넘지 못하고 결국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더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자,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주봉 차트에서 이번에 하락이 되면 보이시죠? M자형 하락으로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술적 분석에서 고점이 전고점을 높지 못하고 그 밑에서 꺾여버리게 되면 이거는 전형적인 하락 시그널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애플은 또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자 보세요.
두께를 좀 줄이고. 자, 올라갔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죠? 자, 어때요,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낮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락 시그널. 다시 요 고점이 여기보다 낮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락 시그널. 이게 전형적인 기술적 지표의 모습이거든요. 자, 내려갔고 반등 들어오는데 여기보다 낮죠? 어떻게 되죠? 하락 시그널. 이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반대로 고점이 이렇게 높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상승 시그널. 근데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하락한다는 거죠. 애플의 명우는 다음 주 이벤트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 이벤트. 여기 일봉에서도 보면 지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볼까요?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애플에 비해서는 좀 나은 모습을 보이지만 문제는 엔비디아가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여기를 뚫지를 못해요. 그리고 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애플은 인사이더들의 그 매도가 없거든요. 엔비디아는 지금 서로 무슨 경쟁하듯이 팔아치우면서 지네들 스스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넘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스스로 자인하는 모습인데, 자, 기술적 공부 한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M자형 하락일 때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요 고점이 요 전 고점보다 낮으면 이렇게 하락 시그널이라 그랬죠.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고점이 전 고점보다도 높은데 만약에 하락할 때는요. 그럼 이거는 엄청난 하락입니다. 자, 그걸 어디서 지금 엔비디아가 보여줬냐면 요때 보세요. 자, 보세요. 요때 보면 요 고점보다 요 고점이 높죠. 그럼 상승이죠. 근데 이때부터 하락이 됐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도 끝도 없이 빠져버리죠. 오히려 여기보다도 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똑같아요. 산이랑 급하게 올라오면 급하게 내려가고 완만하게 올라오면 완만하게 내려가는데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급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지지선은 여기가 되겠죠. 1차.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주식시장이 좋았잖아요. 누가 이끌었죠? 네, 팡주식하고 반도체 주식, 냉정히 말하면 엔비디아가 이끌었죠. 근데 거기서 엔비디아가 지금 무너지고 애플이 조정받고 테슬라 비틀거리고 하면 과연 시장이 갈 수 있을까요? 정말 9월은 잔인한 달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는 분위기인데요. 자,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 FOMC는 금리 동결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번 달에 금리가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금리가 동결이라고 한다면 시장한테는 호재잖아요. 그럼 오늘 뭐 ISM 서비스업 지수가 뭐 안 좋게 나오고 베이지북 봤는데 좀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오히려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FOMC 발표가. 근데 지금 시장이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애플과 엔비디아의 하락, 시장 붕괴의 신호탄일까? 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애플 이벤트가 실패로 끝난다면, 여기서 말하는 실패라고 한다면 시장의 반응을 얘기합니다. 시장은 급속한 하락으로 시달을 굉장한 리스크를 떠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무엇보다도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저도 희망회로 끄시고요. 냉정히 바라보시면서 절대로 한 번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매수할 때 철저히 분할, 그리고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도, 심지어 여러분 손절도 분할 손절이라는 거 아십니까? 손절도 분할 손절한다는 거 아세요? 뭐 스캘핑이나 단타 말고 장기적 투자할 때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불길한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는 시장 앞에서 지켜나가는 투자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책 읽어주는 미주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무료입니다. 오디오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전설들과의 만남이
어느 때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마세요.